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취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퇴출될 운명이었던 중국의 SNS 서비스 틱톡을 되살렸습니다. 반중 정책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틱톡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쇼츠라고 하죠. 숏폼, 짧은 동영상이 특화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유튜브에도 쇼츠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짧지만 중독성이 강한 그런 영상을 공유하는 SNS가 되겠습니다. 짧아서 영상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10대 이하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에서는 보다 널리 쓰여가지고 무려 15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30살 이하 Z세대의 어떤 필수 SNS가 돼서 1억 7천만 명 정도가 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매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애초에 그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모 회사인데요. 이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상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요. 네. 무려 6년 전부터 미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틱톡이 한 5년 전 정도부터 완전 금지된 상태이고요. 네. 영국과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 중에는 이 공무원이 이 전자기기에 틱톡을 못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국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법을 이번에 만들어서요. 지난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팔지 않으면은 틱톡에 대해서 신규 다운로드나 업데이트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임 하루 전에 틱톡 이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라고 해도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일단 행정명령으로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네. 75일 정도 여유를 줘서 그 안에 미국 기업과 50대 50으로 합작을 하거나 미국에 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 감사하다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반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뭐든지 이익이 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힌트를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이 20, 30대가 이미 틱톡에 중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갑자기 금지하게 되면은 젊은 세대의 인기를 잃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5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틱톡을 비난했었는데요. 이번 선거운동 때는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이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거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은 반중 같은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트럼프 취임식 직전에 틱톡은 워싱턴에서 이 취임 축하 행사까지 열고 친트럼프 인플루언서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틱톡 CEO도 트럼프 취임 당일에 교회 예배부터 첫 일정이었는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본인이 보니까 이 틱톡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도 뭔가의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틱톡하고 좀 유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꿔놓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트럼프 계정을 부활시키면서 이번 당선에 좀 결정적인 기여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20대 Z세대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틱톡까지 절반을 이 트위터 지지자 측이 인수하게 된다면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막대한 이익이 예상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서부지법 이 폭동 사건에서 보듯이 유튜브와 SNS 영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정치적 힘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데이터에서 활용될 수 있는 틱톡 영상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능성 이런 것들에 트럼프 측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논리로 이번 틱톡의 사용을 유예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본적으로 반중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부 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취임 100일 이내에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보도를 최근 내놨는데요. 네. 아직 관세 정책 자체를 철회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 같은 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반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일부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실리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양면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뭐 나는 그를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사람 그 반미 독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 전통적인 미국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독재자들과 친분을 과시해 왔는데 또 반면에 취임 전부터는 이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전통적인 미국의 우호 세력에 대해서 이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라는 어떤 제국 대신에 이 약육 강식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